동부건설 주주 그리고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동부건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동부건설이 꽤 오랜 기간 조정과 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 턴어라운드 시점이 언제일까?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해 할 것 같고, 이 동부건설이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도대체 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이유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하락하는 원인을 알려면 아무래도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아무래도 공부건설, 뭐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의 매출액 비중이 83%로 가장 많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다고 하면 이 건설업 시향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건설업 시향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주택시장 그리고 건설업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동부건설도 이렇게 일단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나 지금 조금 침체된 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지표로 가져왔는데, 해당 왼쪽은 21년도, 오른쪽 23년도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주액 자체도 보게 되면 한눈에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설업의 착공 건수 역시 절반 이하 가량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 미분양이다. 이 미분양 역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최근에 건설업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설업 시장을 아무래도 동부건설이 또 같이 봤다 보니까 주가 그리고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24년도 하반기부터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착공이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착공 사이클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23년도 착공 사이클이 어땠습니까? 최근 5개년도 대비하면 정말 안 좋은 수치죠. 20만 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수치를 나타냈고, 24년도 올해가 이 19만 호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가 돌아서는 시점부터 25년도, 26년도는 점차적으로 회복세가 될 전망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올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비록 아직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여부는 함께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또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치적인 파월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한 만큼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시기와 그 다음에 착공 사이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기, 올해 하반기부터 좀 주목을 하면 다시 한번 더 동부건설이 돌아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이 건설업체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리가 만약에 좀 더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역시 좀 더 딜레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무 보게 되면 매출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23년도 올해도 약 한 1조 9천억 정도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 편인데, 왜 이렇게 주가 떨어지고 있냐라면, 지금 보면 자, 20년도 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이 영업이익률이 왜 낮아질지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최근에 문제가 계속 많이 되고 있죠. 인건비 문제, 건자재 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 원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주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영업이익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같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0일 날짜에 어떤 이 건설 자재 관련된 그 뉴스인데, 3년 만에 35% 폭등, 전 건설 자재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 자재의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건설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영업이익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곳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주 보는 게 이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해서 이 원재료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20년도, 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가장 큰 폭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겠고,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까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전망이 될 것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이 우리 동부건설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과거에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크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22년도죠. 22년도 여기 12월 달 부근에 상한가를 도달하게 됐었는데, 이때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동부건설이 뭐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수주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23년도 5월달 역시 4,800억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 때문에 20% 강세를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까지 상승했던 과거 이력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수주, 이꼴 실적, 이렇게 산업 전반적으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올라와 줘야지 동부건설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시점을 제가 언제다 24년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기, 그리고 착공 사이클이 돌아나가는 시기부터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거의 이 회사의 신저점, 가장 최근에 이 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로 거의 가장 최저점에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건설 경기가 올라서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가장 저평가가 되는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 지금 현재 5,200원대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5,200원대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하향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앞전처럼 내려가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하락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고, 올해 하반기가 돌아선 시점부터 바닥을 다져서 좀 돌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지까지 함께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우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1차 저항대로는 5,000원 후반대와 6,00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고 6,000 중반대까지 좀 돌아 나가 줘야지만 이게 추세가 변환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주 소식이라든가 뭐 재건 이슈, 아무래도 건설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 시장, 주택 시장이 살아나는 여부를 함께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 말씀드렸는데 좀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좋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동부건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움직일 때마다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